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그룹 A에 속해 있었는데, 이번 유엔 무역개발회의 이사회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31개국이 속해 있는 그룹 B 쪽으로 만장일치로 가결 시켰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 그리고 선진국은 그룹 B, 중남미 국가는 그룹 C, 러시아와 동구권은 그룹 D로 4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정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무역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와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기술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64년 3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를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산업화와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 또는 경제발전 단계에 접어든 국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진국을 부강한 나라로 또는 자본이 많고 생산 규모나 소득이 많은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IMF가 발표하는 선진 경제국 지표를 보면은 인구 14억 명이 넘고 GDP 세계 2위를 자랑하는 중국이나 또 오일머니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세계 최상위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1인당 국민 내 총생산 또는 인간개발지수,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소득 OECD 국가들과 개발원조위원회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인간개발지수는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또 국민 총소득의 기하 평균으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재단하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정확한 잣대나 가치 기준이나 경제발전 정도를 객관적으로 꼬집어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제시한 국내 총생산, 인간개발지수, 삶의 질 지수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향한 줄기찬 행진을 해왔습니다. 1996년에는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으며 2009년에는 OECD 내에서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면서 그동안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국내 총생산 규모에서 한국은 세계 195개국 중 10위권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에서 G7 회원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올해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유엔이 선진국 진입을 공식화한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사회에서도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6년간 나라를 잃은 일제강점기 통한의 역경을 넘어서 8.15 광복을 맞았지만 남북 분단의 아픔과 함께 6.25 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세계 7대 수출 대국으로 급성장한 사례를 두고 세계 각국은 놀라면서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한강의 기적이 있기까지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암담한 일제감정기 시대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활동한 독립투사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산화의 야욕으로 6.25의 기습적인 북의 침략에 맞서서 자유대한을 지키려 희생한 수많은 국군 장병과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춘궁기의 가난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달러 벌이로 나선 서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피눈물을 담보로 빌린 서독 차관이 조국 근대화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월남 파변 정사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받은 달러가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현대화를 일구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보세요 희망을 걸고 우리 국민들의 끈기와 근면성, 열정과 피와 땀의 결실이 오늘의 선진국 반열에 서게 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 229개국 중 한국의 영토 규모는 겨우 102위입니다. 인구는 59위입니다. 이런 작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강국으로 우뚝 솟은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그동안 산업화에 앞장선 기업들의 경쟁력과 불철주야 땀 흘린 노력이 뭉쳐진 결과물입니다. 반도체 생산율이라든지 철강산업, 조선업, 인천공항, 지하철, 초고속 통신망 등은 모두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1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세계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낸 기업이야말로 선진국을 앞당긴 1등 공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열광케 한 K-팝 방탄소년단과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한국 영화 등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표상들입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세계문화유산 한글, 또 국민 문맹률은 세계 최하이며 한국인은 교육열은 뛰어납니다. 우리 국민들은 홍수나 태풍, 재해 재난에 일어났을 때 이웃돕기에 앞장섰고 IMF 땐 건모와 수출하자에 장롱 속에 깊이 간직해온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반지라든지 손주들의 돌반지를 선뜻 내놓았습니다. 이를 본 세계는 한국 국민성이 바로 연구 대상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국민적 성취이며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만하고 삼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나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과 물가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또 여기에 투기 심리까지 증가시켜서 상대적 빈곤 감도를 증가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청년 실업이라든지 또 부끄러운 내로남불 정치,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 불공정, 이러한 사회 전반의 문제점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유엔 산하자문기구가 지난 3월 공개한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행복 지수는 조사 대상 95개국 가운데 50위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조사는 2012년부터 매해 세계 각국의 국내 총생산,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부정부패 등 6개 항목을 토대로 행복지수를 산출해서 순위를 매겨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는 무려 5천조입니다. 국민 1인당 부채가 1억 원입니다. OECD 국가 중 장기간 자살률이 1위입니다. 매우 부끄럽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한국의 금융 상황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IMF 이후 가장 불안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작 국민들은 선진국임을 체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기형적인 인구 구조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청년 실업과 낯뜨거운 내로남불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불공정 병폐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의 선진화가 우선 급선무입니다. 국내적으로 사회 각 분야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민의 실질적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주체들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균형 잡힌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중산층이 두터워져서 나라의 허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빈곤을 탈출하고 소득 개선을 효과 정책으로 선진국에 맞는 새로운 지표를 경제정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매너와 의식 수준도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투명하고 또한 견제와 균형이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 연대 그리고 외교 협력에도 진력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위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더욱 힘찬 도약을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이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외 뉴스통신 홈페이지에서 또 다시 상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